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7월부터 3년차가 되어서 그 기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미국 내과 전공의의 월급 그리고 생활비 그리고 전반적인 스케줄을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프로그램마다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좀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월급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연봉과 계좌에 찍히는 세후 월급을 좀 말씀을 해드리면 이 연봉은 오퍼레터에도 적혀 있는 연봉입니다.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 계약을 재갱신할 때마다 내가 오퍼를 55,500불을 할 테니 액셉트를 하겠느냐 하는 오퍼레터를 받으면 시그니처에 사인을 하고 제출을 하면 그게 계약이 성사가 되어서 제가 세후에 1년차에 받은 월급은 3,537.27달러였고요. 그리고 제 계좌에 찍히지는 않지만 리타이어먼트 플랜이 약간 강제적으로 들여야 하고요. 그게 한 350불 정도씩 이렇게 따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2년차에는 68,800불 해서 2년차에 큰 사건이 있었다면 제가 메리를 하고 남편이 J2 신분으로 이제 넘어와서 저희 병원 보험비가 블루크로스 쉴드라는 보험사인데요. 남편 보험비가 312달러 다달이 나가게 되어서 세후에 그걸 빼고 3,700 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리타이어먼트 플랜은 다달이 나가고 있고요. 3년차가 이제 7월부터 되기 때문에 7월 월급은 다음 달인 8월 1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직 받아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연차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이렇게 점점 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약 10% 정도씩 오르는 것 같습니다. 1년. 그 다음 중요한 생활비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저희 병원이 텍사스, 그것도 남부 텍사스에 있기 때문에 뉴욕시티나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프로그램들보다는 훨씬 연봉이나 월급이 작을 건데요. 생활비가 그만큼 싸기 때문에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스튜디오에 살고 있고요. 애가 없기 때문에 남편이랑 이 스튜디오에서 생활을 해도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810달러씩 냈는데 이제는 820달러로 했고 헬스케어 워커라고 하거나 아니면 재갱신하는 과정에서 좀 니고시에이션을 해서 렌트를 좀 싸게 유지하는 법도 있으니까 만약에 매칭되어서 오시면은 렌트도 꼭 어포더블한 곳으로 잘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크게 나가는 것들이 차 보험비, 다달이 나가는 인터넷비, 휴대폰 비용, 전기세, 하우싱 인슈런스 이걸 다 합해서 저는 총 고정 비용이 1,300달러 정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차를 파이낸스 하는 경우나 아직 학자금을 갖고 계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훨씬 더 크고 아마 레지던트 월급으로 살기 어려운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좀 총 고정 비용이 매우 낮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병원의 스케줄인데요. 제가 2024년 7월부터 Emergency Department Rotation을 시작으로 3년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의 스케줄 그리고 앞으로 1년간의 스케줄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각 연차마다 어떤 스케줄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바이 프로그램으로 엄청 큰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맥락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ECFMG에서 이제 감시를 하고 있고 꼭 해야만 하는 로테이션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만 봐도 좀 대충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2022년 7월에 보시면 7월부터 2023년 6월을 보시면 빨간색 표시가 많죠. 빨간색은 inpatient rotation입니다. 즉 입원 병동을 보는 로테이션이고요. 그리고 색이 안 칠해져 있는 그 표시는 nephrology, cardiology, GI research, pathology, cardiology, hematology, oncology 이것들은 다 elective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입원 병동 같은 경우에는 팀워크입니다. 그래서 고년차들 2명, 아랫연차들 2명 해서 팀이 되어서 입원 환자들을 돌보는 방식인데요. 주 6일 근무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트인 경우에는 주 이틀을 쉴 수 있지만 나머지 wards, ICU, admission 이런 것들은 다 주 1일 쉬었습니다. 그래서 팀 내에서 이제 한 주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요일을 쉬고 싶은지를 디스커스해서 쉬는 방식으로 주 6일 근무이고 좀 매우 힘든 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년차에 빨간색이 유난히 많죠. 다 합해서 1, 2, 3, 4, 5, 6, 7, 8개월을 인페이션트를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6일 근무가 8개월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수련 환경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마저도 견딜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텔레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병동이 저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텔레메트리 플로어 그리고 메시지 플로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픈 사람들이 있는 ICU가 있습니다. 근데 텔레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시비어한, 예를 들어서 뉴모니아인데 억시전이 매우 requirement가 매우 높은 사람들이거나 heart failure exacerbation이 있거나 아니면 AFib with RVR 이런 사람들이 주로 머무는 곳이고요. med-surg 같은 경우에는 뭐 acute cholecystitis, pancreatitis, UTI 이런 좀 더 마이너한 질병으로 입원하게 된 경우에 med-surg에 많이 가게 됩니다. ICU 같은 경우에는 ventilation이 필요하거나 intubation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vasopressor를 달 정도로 blood pressure가 낮은 환자들, 이런 환자들이 주로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저는 텔레메트리에서 한 달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nephrology, admission 이런 식으로 다 골고루 돌 수 있도록 1년차가 되어 있고요. 아마 스케줄을 짤 때 만약에 선택권이 있으시면은 너무 인페이션트를 몰아서 하시기보다는 저처럼 좀 스파르스하게 이렇게 좀 고루고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 6일 근무를 만약에 3개월을 하게 된다 하면은 너무 건강도 상하고 멘탈리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우에는 뭐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클리닉 환자들만 보는 주가 따로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저희 프로그램은 그냥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클리닉이었습니다. 1년차에. 그러면 월요일마다 그냥 클리닉에 1시에서 5시 사이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클리닉 환자들을 보는 이 로테이션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각 인페이션 스케줄마다 어떤 일일 하루 일과가 있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차에는 보시다시피 빨간색인 경우가 확 줄었죠. 그래서 다 합해서 한 5개월 정도를 인페이션트로 하게 되었고요. 2년차의 경우에는 1년차나 메디컬 스쿨 스튜던트들을 좀 더 교육을 하고 그리고 선배로서의 역할과 인턴으로서의 역할이 공존하는 그런 연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ICU도 2달을 했다면 이제 1달을 하게 되고 WARS도 2달씩 했다면 이제 1달씩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년차, 대망의 3년차에는 거의 노트를 쓸 일도 없고 거의 이제 오더만 하면 되는 그런 연차가 되어서 이제 WARS도 2주씩 텔레메트리, med-surg 2주씩 하게 되었고요. ICU는 1달, 그리고 나이트 2주, 그리고 어드미션도 2주입니다. 네, 그래서 약 3달 정도를 인페이션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페이션트 로테이션 중에 텔레메트리 med-surg 같은 경우에는 7am to 6pm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7am 때 나이트 팀한테 어떤 어드미션이 있었는지 사인아웃을 받고 overnight 어떤 환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설명도 받고요. 이제 한 8시부터 어텐딩이 와서 라운드를 돌기 전까지 팀끼리 또 라운드를 도는데요. 그 시간에 차트 체킹을 하고 환자를 직접 보고 피지컬 엑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니어들이랑 인턴들이랑 모여서 이 환자는 오버나잇 이런 게 있었으니까 뭐 혈압약을 높이자 아니면은 뭐 글루코스 조절이 안 됐으니까 인슐린을 어떻게 조절을 하자 이런 것을 하고 페인 매니지가 제대로 안 됐다면 그것도 잘 하고요.
바울 무브먼트가 4일 동안 없었다더라 하면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바울 레지멘도 이제 잘 조절을 해서 이런 것들도 하고, 새로 들어온 입원 환자들에 대해서는 어드미션 팀이 했던 플랜 중에 좀 고쳐야 할 것들은 고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되고요. 라운드가 한 10시 정도에 돌게 되는데, 어텐딩별로 라운드를 되게 빨리 도는 분들도 있어서 더 빨리 출근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라운드가 10시에 있다면 2시간 동안 체크를 다 하고 프리 라운드를 돈 다음에 이제 10시에 환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어텐딩이 듣고, 그러니까 인턴이나 시니어들이 맡은 환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 듣고, 이제 플랜 계획까지 완벽히 세우고, 이제 12시에 라운드가 끝나게 되면은 그 전에 오더 낼 것은 다 내고, 12시부터는 이제 런치 브레이크가 있는데요. 런치뿐만 아니라 눈 컨퍼런스가 같이 있어서 이제 카페테리아에 가서 런치를 사서 이제 눈 컨퍼런스가 있는 곳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밥을 먹으면서 컨퍼런스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시부터는 노트를 쓰고, length of stay 미팅이 있으면 가서 참석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팔로우업을 합니다. 이 낮에 어텐딩이랑 디스커스 했던 것들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예를 들어 이 사람 체스트 엑스레이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하면은 2시에 확인을 하기로 했다면 2시에 엑스레이를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6시부터 다시 나이트 팀에게 사인아웃을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ICU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차트 체킹을 하고 프리 라운드를 하고, 선배와 프리 라운드를 하고, 이제 어텐딩이 오면 라운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눈 컨퍼런스는 빠져도 되지만 ICU 같은 경우에는 듣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노트를 쓰고, 그리고 나이트 팀에게 사인아웃을 하고 집에 가면 됩니다. 어드미션 팀 같은 경우에는요, 7시에서 6시까지 근무가 원칙이고요. 7시에 오게 되면은 어드미션 폰을 가지고 이제 emergency department에서 오는 어드미션 콜들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자가 이런 상태로 왔으니 너가 입원을 시켜라 라는 콜을 받으면 emergency department로 내려가서 환자 체크하고 어드미션 오더를 놓고 또 노트를 씁니다. 그리고 6시에 딱 집에 가기 위해서는 5시에서 6시 사이에 오는 어드미션 콜들은 그냥 나이트 팀에게 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나이트 팀도 같은데요. 6시에서 8시 근무가 원칙이고요. 6시에 와서 사인아웃을 받고 6시에서 7시 사이에 오는 어드미션 콜들을 받고, 그리고 이제 플로어에서 오는 506호 환자가 백페인이 있다는데 한번 와서 확인을 해달라 라고 하는 콜이 있다고 하면은 가서 엑사민 하고 페인 매니지먼트 하고 이런 콜들도 처리를 하고요. 6시에서 7시에서 오는 콜들은 데이팀을 위해서 남겨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7시에 이제 데이팀이 출근을 하면 그때 이런 환자가 입원을 했고, 너 환자 중에 506호 환자가 백페인이 있어서 내가 가서 확인을 좀 했다, 이런 사인아웃을 또 해줍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향후에 업로드할 계획이 있는 컨텐츠들이 있다면 좀 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도록 Day in Life of Residents, Internal Medicine Resident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펠로십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도 큰 어떤 커리어 패스웨이이기 때문에 내과 레지던트 준비하면서 어떻게 펠로십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준비하면 좋을지 이런 업로드 계획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면 좋은 내과 학회들, 예를 들어 Society of Hospital Medicine, Society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ACP 이런 학회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또 알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include 해서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